그건 뭐냐면 우리가 내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옛날에 에볼라라고 하는 한 20, 30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대유행을 했던 그 바이러스, 그것도 지금은 걱정 하나도 없죠. 에볼라라는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10년 전에 왔던 한국에도 오고 했던 사스,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했는데 그 사스도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그러지만 또 대처할 능력이 없어서 그러지만 이게 우리 몸에 집단 감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면역이 생겨야 됩니다. 집단 면역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또 괜찮아지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또 10년, 20년이 지나면 또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잘 이겨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비즈니스들이 문을 닫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폐쇄된 나오지 못하는 상태에서 렌트비만 자꾸 내고 그러니까 또 언제 열지도 모르니까 문을 닫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거기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일해야 되는데, 또 어쩌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EDD에 지원을 잠시라도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다 받거나 계신지 그게 안타깝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다 그걸 해줘야 하는데 문제는 또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든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25일 날 휴일이기 때문에 25번에서 끝이 36번인데 오늘은 좀 빠른 속도로 해서 이 교재를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학기는 이제 그 시작될 적에 한국어만 시작될 적에 나머지 남겨놓고 있는 그것을 다시 개강을 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좀 빠르게 25번째죠. 홀하운드가 있습니다. 홀하운드는 이제 그 영어식 표현이니까 그런데 홀하운드, 이걸 마르비움 불가레라고 이렇게 학명으로는 그렇게 부릅니다. 홀하운드라는 것은 좌우간 어떤 그것 때문에 생긴 이름일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여기 있나 모르겠네요. 뿔풀과라는 것은 이렇게 식물의 줄기가 있으면 네모져 있습니다. 사각형져 있어요. 잘라보면 이렇게 줄기가 사각형져 있습니다. 이게 뿔풀과 식물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마디가 있으면 마디마다 잎이 대생을 합니다. 이걸 대생이라고 해요. 마주나기죠. 마주난다고 다 대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꽃이 이제 여기에서 꽃이 잎의 대생한 옆에서 꽃이 이렇게 피는데 흰색도 피고 뿔이 많습니다. 뿔이 많아서 벌나비가 많이 날라들어요. 그래서 뿔풀과라고 합니다. 뿔이 많은 식물이니까 대개 이런 것들은 뿔이 많기 때문에 뿔풀과라 이렇게 이걸 따로 떼어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줄기는 네모지고 여기 있죠? 그 특징이 대개 잘 모르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줄기가 네모지고 마주나고 잎이 마주납니다. 그 잎가장자리 톱이 있죠. 그 다음에 잎자 위로 갈수록 짧아지고, 그 다음에 그 곁에 보라색도 피지만 흰색도 피고 보라색도 피고 옆 겨드랑이에서, 그러니까 옆 겨드랑이면 여기죠.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핍니다. 그런 특성이 있어요. 대개 이러한 특성을 가진 식물들은
꿀풀과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생겼죠? 여기에 네모진 건 잘 안 보이지만 저건 사각지였습니다. 이파리에서 그 꿀풀과는 저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저 비슷한 것들이 이름은 다른 것들도 많죠? 박하도 이런 종류 중에 하나, 꿀풀과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게 박하. 이것은 홀하운드지만 박하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박하 식물인데 이것도 박하입니다. 말하자면 향기가 많이 나요. 홀하운드도 그 일종의 어떻게 보면 박하라고도 합니다. 근데 박하 식물은 따로 있어요. 그늘에 말린 것은 냄새가 이게 나기 때문에 여기 뜻이 박하라고 해서, 박하는 그 확 튀우는 냄새, 향기가 있잖아요. 코도 뻥 뚫리고 뭔가 뻥 뚫리는 그러한 향기이기 때문에 취했을 때도 막힌 거니까 뻥 뚫리게. 그래서 주로 소화제에는 박하를 많이 넣습니다. 여러분 소화제 먹어봤잖아요. 속이 확 하면서 그냥 속 뻥 뚫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탕이나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활명수라든지 이런 데 보면 박하향이 많이 나죠. 그래서 속을 확 뚫게 하는. 그래서 해열제나 건유제로 잘 맞습니다. 건유제라는 건 소 안 줄 때, 해열제는 열을 내립니다. 이 잎 속에는 박하향이라고 해서 그게 멘톨입니다. 멘톨. 이 향을 이용해서 껌도 만들고, 그 멘톨 껌이 있죠. 이 멘톨 향입니다. 치약에도 여기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향료, 과자, 음료수에 열 많이 씁니다. 말하자면 농축해가지고 방향제로 널리 쓰이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멘톨은 꽃이 피고 줄기와 잎이 튼튼한 상태에서 아랫잎이 약간 누릇누릇하게 될 적에 제일 맞습니다. 뭐랄까, 또 이제 성숙됐을 때죠. 이미 이제 막 돋아날 때는 그 속에 멘톨이 양이 많지 않고 잎이 완전히 성숙해서 완전히 노랗게 들면 죽으니까 노랗게 들기 직전에 그때가 제일 맞습니다. 그때 따서 말리고 그때 따서 추출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멘톨 추출할 때가 제일 많고 제일 질도 좋고 양도 제일 많이 납니다. 따뜻한 곳에서는 뭐 6월, 8월, 10월 자꾸 수업 여기서 잎을 따면 또 잎이 나오니까, 캘리포니아는 죽지 않고 계속 나오니까 뭐 2개월, 3개월 만에 계속 딸 수 있어요. 한국 같은 데도 3차례나 할 수 있습니다. 6월, 8월, 10월. 10월달 따는 건 이제 마지막이죠. 겨울이니까. 이제 3, 4, 5 해가지고 6월달, 7, 8 이때는 굉장히 온도가 좋기 때문에 빨리 성장을 합니다. 2개월만 있어도. 그 다음에 8, 9, 10. 3번 정도는 따서 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는 한 2번 따는 건 좋고, 어떤 뭐 상업적으로는 여러 번 따면은 이파리가 많지 않으니까 2번 따야 좋으냐, 뭐 3번 따야 좋으냐 하는 것은 실험적으로는 3번 딸 수 있겠지만 또 그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3번 땄을 때의 양, 2번 땄을 때의 양과 인건비 이런 걸 이제 계산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잎 속에 물과 함께 성분이 증발돼 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늘에서 말립니다. 햇볕에서 말리면 완전히 낙엽돼 버려요. 그러니까 햇볕에서 말리는 게 아닙니다. 그늘에서 말리면 이파리도 새파란 채로 그대로 유효 성분은 그대로 농축돼서 그대로 잎 속에 있게 됩니다. 그늘에서 말리는 것이, 대부분 식물을 말릴 때는 은건이라고 해서 그늘에서 말립니다. 은건. 그늘에서 말리는 거예요. 양건이 아니고 햇볕에서 말리는 건 양건. 고추 같은 것은 햇볕에서 말립니다. 양건. 오래 은건을 할 경우에는 그 육질이 두껍거나 하는 건 썩기 때문에 양건을 합니다.
빨리 말려야 되니까. 근데 이파리 같은 잎이 얕고 그런 것은 응건을 해야 돼요. 거기 홀하운드도 화이트 홀하운드, 커먼 홀하운드 이렇게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흰털 박하, 화이트 홀하운드는 하얗다 소리니까 흰털 박하. 꽃받침이 10개로 되고 뭐 좀 다르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것을 꾹꾹 찧어가지고 어떤 곤충이 물렸거나 옛날엔 뱀에 물렸거나 개에 물렸을 거나 이때 이제 바르기도 합니다. 아까 요것은 일종의 향기이기 때문에 폐질환, 감기, 그 다음에 식중독 이런 데도 이제 잘 쓰이는 것입니다.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홀하운드는. 요건 조금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박하를 필요해서 여러 가지니까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홀스테일이라고 우리말로는 쇠뜨기인데 홀스테일은 쇠꼬리라는 뜻이죠. 쇠꼬리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홀스테일이라고 합니다. 아까 홀하운드도 뭔 뜻이 있을 겁니다. 홀스테일은 속색과에 속하는 쇠뜨기.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쇠뜨기가 만병통치약처럼 막 선전되던 때도 있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동양 사람들은 좀 과장하는 게 좀 심합니다. 그래서 1%만 어떤 성분이 들어있어도 막 그걸 튀겨가지고 그 치료제인 것 마냥 막 선전을 하고 그러는데 전혀 거짓말은 아니라도 천말은 10%, 5%밖에 안 되니까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코로나 치료에 좋다. 물론 좋은 성분도 들어있다고 볼 수 있죠. 말하자면 우리 면역력을 높여주니까. 그래서 코로나 코비드에서 선전하는 것들 전부 검찰들이 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것을 효과 있다고 선전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냥 그걸 과장해서 보통 해왔거든요. 근데 몇 업체가 그렇게 수를 당해서 미국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고 한국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든 쇠뜨기. 근데 이걸 공방초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속이 비어 있습니다. 파이프처럼. 그래서 속이 공방초, 속이 비어 있다 해서 공방초.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쇠뜨기란 말은 요같이 줄기가 나와 있을 때 이게 속꼬리 같다 해서 쇠뜨기. 이 잎이 나기 전에 꽃이 먼저 핍니다. 이렇게 꽃을 보면 뱀밥 같이 생겼다. 뱀이 이런 걸 먹는다서 뱀밥처럼 생겼다 그래서 뱀밥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뱀밥이라고 했을 때는 이 특징을 보고 한 것이고 쇠꼬리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특징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쇠꼬리나 쇠뜨기나 뱀밥이나 표현만 다르지 같은 식물. 특히 이 쇠뜨기, 이 뱀밥은 여기서도 있는데 흔히 보진 못했어요. 한국에는 논두렁, 밭두렁 지천으로 있는 게 쇠뜨기입니다. 소가 잘 먹어요. 또 소가 잘 먹는 풀이라 해서 쇠뜨기도 이렇게도 하는데 또 한때는 이 속에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서 진짜 많이 들어있습니다. 알카로이드, 니코틴이, 사포닌도 들어있고 규산도, 특히 규산이 들어있어요. 규산은 사포, 이렇게 문질러서 표면을 매끄럽게 할 때 쓰는 사포 성분, 규산 성분이 여기 있어요. 이걸 말려가지고 옛날에는 문질렀어요. 매끈하게 만드는 거, 그걸로 쓰기도 했습니다. 사과산, 플라보노이드, 이 밖에 수지, 탄닌, 쓴맛물질, 카로틴, 시스테롤, 디메틸술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각각 따지면 이건 여기에 좋고 저건 여기에 좋고 사포닌 건강에 좋고 만병통치로 술도 담고 그렇게 한때는요 한국 사람들만 그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난 가을에 엄청나게 이 쇠뜨기를
배워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 놓고 광고도 하고 뭐 방송국에 섭외해서 쇠뜨기가 만병통치라고 막 그건 광고이기 때문에 방송한다고 다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광고하니까 방송을 하니까 방송도 하고 TV도 나가고 막 해가지고 쇠뜨기 나기 전에 쇠뜨기가 엄청 좋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수요가 있으니까 경동시장에 내놓고 비싸게 팔았습니다. 봄 되기 전에 엄청나게 비싼 가격. 봄이 돼서 이제 돋아나면 낫으로 가서 배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몇 달 동안에 엄청나게 수요해서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봄이 되자 엄청 우리가 지천으로 있다. 그야말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돈 버는 것이 이게 머리가 좋은 머리냐 나쁜 머리냐 상관없이 돈을 버는 사람들은 윤리 도덕 그런 거 안 따집니다. 막 해서 될 수 있는 그런 꾀를 다 생각해내니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로 이게 좋긴 좋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보세요. 전초는 이뇨작용, 오줌도 잘 나오게 해요. 지혈작용, 항염작용. 이뇨작용은 요새 오줌 잘 안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이 전립선이 문제 있어서. 납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도 있고, 이게 더구나 이건 더 중요하죠? 납을 몸 밖으로 내보내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만성급성 납중독 예방. 이러니 실제로 이런 성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은 지천으로 있으니까 그렇게 비싸게 팔고 살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3월부터 돋아나는데 선자는 11월부터 했거든요. 11, 15월에 붐이 일어나니까 그냥 그동안에 배워놨던 거 1, 2, 3월 나오기 전까지 다 팔고 그 다음에는 선전도 싹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으니까. 또 너무 많으면 좋아도 좋은 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만성심장부전, 강심약, 요도질병, 방광, 치질, 콤파니엄, 심장등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당금액으로도 먹기도 하고, 당금액이라는 것은 마치 술 같은 데 담는 거. 그 다음에 다리맥은 끓이는 겁니다. 다리맥은 끓여서 하는 것이고, 또 찌어서 쓰기도 하고, 쭉 읽어보면 고혈압, 동맥경화, 고혈압 중에도 좋다. 여기 보면 요만큼 적혀 있어요. 저기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증상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만병통치라고 해도 전혀 틀린 소리는 아니죠. 그러나 이런 성분이 조금씩 들어있다는 거지 모든 것을 이걸로 다 놔둔다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효과가 있습니다. 찧어가지고 이게 상처난데 붙이면 실제로 나서요. 옛날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혹시 이런 것은 나중에 실제로는 어떤 상처가 났는데 찧어 붙일 것은 없고 약도 없고 그럴 때는 그럼 자연에서 구해서 쑥이라도 쪄서 붙이고 그러면 되잖아요. 상처에. 그 다음 희삽도 꿀풀과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꽃이 이렇게 아주 이쁘, 여러분 보셨죠? 꽃이 이렇게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원에도 많이 심고 관상용으로도 많습니다. 근데 이게 또 약초가 되죠? 줄기를 잘 보면, 이것을 줄기를 잘 보면 네모졌어요. 예. 그러니까 꿀풀과예요. 꽃 달리는 것은 저렇게 조금씩 다르지만 꿀이 많습니다. 그래서 벌들이 많이 오고, 꽃은 청자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섞여 있어요. 어떤 거 보면 빨갛고 어떤 거 보면 분홍이고 어떤 거 보면 자색이고, 그게 아마 그 속에 들어있는 어떤 물질의 함량에 따라서 청자색도 되고 진하면 청색도 되고 그렇게 변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같은 것입니다. 청자색, 분홍색, 빨간색, 흰색 다 같은 것입니다. 꽃이 색깔이 다르면 종류가 다르냐? 그것이 아닙니다. 같은 종류라도
무궁화도 여러 꽃이 있잖아요. 근데 엄격하게 따지면 조금씩 다르죠. 사람도 백인 있고 흑인 있고 황인종 있듯이 뭐 그런 차이라고. 레이스죠, 레이스. 한 차이는 있습니다. 식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이제 그 꿀이 많기 때문에 꿀풀과 식물이고, 요게 이제 보면은 유러브 그라디올라 오피탈레스는 잎 크기가 히사브 2배이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여기 보세요. 소량을 설사약, 이노제, 토제 등으로 복용할 수가 있고, 스위스에서는 축축한 목표지에 많이 자라나는데, 이 약간 그게 뭐 있기 때문에 좀 소에게는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그럴 가능성이 이제 많습니다. 이 희삽은 달콤한 향과 맵고 쓴맛이 있습니다. 달콤한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차로도 만들어 먹고, 달콤하고 맵고 쓰니까 자극적인 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코, 목, 폐 통증의 민간 치료제로 이용하고, 때로는 타박상에 붙이기도 하고, 중세는 희사프를 스튜에 끓여 먹기도 했습니다. 현대에는 고기, 불고기, 채소, 샐러드 이런 데 이제 해 먹기도 하고요. 희삽 꽃가루로 만든 꿀은 특히 최고급입니다, 이게. 또 잎에 든 기름은 휘발유와 같아요. 향료 상인들이 사용하는 휘발유. 휘발유라는 자동차 휘발유가 아니라 향료예요, 향기. 이게 놓으면 휘발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휘발성 기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디스 멘틀. 레이디스 멘틀은 이름처럼 레이디스, 여자들이 입고 있는 멘틀, 그 겉옷, 그것처럼 생겼다 해서 레이디스 멘틀이라고 하는데, 장미과, 뭐, 알케밀라소, 이런 거 이제 읽어보시고요. 레이디스 멘틀은 북반구 온대지방에 널리 펴져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 레이디스 멘틀을 왜 이게 레이디스 멘틀이라고 했는지, 이게 옆으로 땅에서 쫙 퍼지기 때문에, 마치 땅이 겉옷을 입은 거나 마찬가지라 해서 그렇게 붙였을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땅에 쫙 깔려서 이게 자라납니다. 줄기가 뻗어나가면서 땅을 기어가면서. 레이디스 멘틀. 꽃이, 노란색 꽃이 저렇게 생겼고, 레이디스 멘틀이라는 이름은 귀부인의 외주 또는 마리아의 망토라는 뜻으로, 이 식물의 잎과 꽃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꽃이 저렇게 생겼지만 작지만 핀 것을 보면 상당히 아름다워요. 잎도 모양도 아주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뭐 멘틀이다, 뭐 귀부인 외주다, 레이디스 멘틀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식물 전체를 먹을 수도 있고 약용으로 할 수도 있는데, 특히 부인병에 많이 쓰고요. 탄닌이 많고 지혈작용이 잘 되고 소독용으로 쓰고, 특히 관상용으로 꽃이 이쁘니까 주로 관상용으로 많이 심죠. 꽃이 이쁘고 잎도 이쁘니까. 레이디스 멘틀 잎을 달인 물, 끓인 물은 그 지혈제, 피가 나올 때 소독도 하고, 이렇게 하면 피도 멈춥니다. 여자들이 질을 씻는 여자들은요, 질 속에 감질이 없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씻어내면 그 속에 있는 세균들을 깨끗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어린 잎은 먹을 수도 있고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거 먹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라벤더. 라벤더 향에서 우리 많이 알려져 있죠? 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라벤더도 꿀풀과 식물입니다. 이것도 이제 줄기가 네모졌죠?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한 20여 종류가 있는데, 라벤들라 속에는 이렇게 이제 꽃을 보면 이렇게 라벤더 꽃이 요 많이 보시죠? 요거 우리 왜 그 화단 같은 데 보면 심어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향도 좋고,
그 꽃이 피면 향기가 아주 강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라벤더. 이 라벤더는 정유, 탄닌, 그 다음에, 꽃도 말려서 이제 이용합니다. 향기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꽃잎 줄기 사이에 있는 조그만 털 사이에서 이런 것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라벤더유를 할 때는 꽃을 증류해서 만들고 품질 좋은 향수나 화장품을 만드는 재료로 씁니다. 라벤더에는 주로 우리 서양 화장품, 비누 뭐 이런 거, 향수 이런 데 이제 많이 쓰죠. 기름은 약간 노랗기가 띄면서 그냥 무색인데, 물 같은데 이것도 있을 향기가 있으니까. 리날유온, 핀넨, 리모넨, 게올라니올, 그 향기 나는 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향기라는 건 이런 물질들 때문에 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많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 향료 이런 걸 어떻게 추출하냐면, 제일 우리 스스로 하는 방법이 있는 게 이게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에다가 담궈놔요. 그러면 이런 성분들은 알코올에 녹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 담궜다가 잎을 건져내고 이걸 이제 어떻게 잘 압축하면 이제 진한 것이 되고, 알코올로 이제 빼내는 것입니다. 라벤더 향수, 여러 가지 비누, 샴푸, 라벤더유는 자기 등의 그림을 그리거나, 특히 이때 자기라는 거 왜 그릇 있죠? 그런데 보면 파란색, 빨간색 그 약입니다. 그게 어떤 성분입니다. 그걸로 그림을 그리고 불에 구우면 그 색깔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이걸 써요. 그럼 상품의 향기를, 기왕이면 상품 진에 넣고 향기가 나면 좋으니까 이런 향을 쓰고, 저도 한의원에서 향을 쓰는데 라벤더 향이 아니고 시나몬 향을 씁니다. 그 시나몬이 육개, 그 한약재에 들어간 육개, 시나몬 많죠? 시나몬 넣어서 시나몬 차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여기서 많이 쓰는데, 향을 뿌리면 한약방이니까 한약 냄새가 나고 또 살균도 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다 여러 인종이 왔다 갔다 하니까 냄새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시키고 배편도 하고 또 뿌리고, 그래야 청량해야 다음 사람이 와서 좋으니까. 저는 이 인종 간에 우리 왜 인종에 상관없이 어울리고 결혼도 하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걸 안 하면 인종 차별이라고 하고. 그런데 차별이 아니고 인종이 왜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몸에서 나는 냄새가 달라요. 동양인들 다르고, 동양인들 중에서도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다 몸 냄새가 다릅니다. 우리들끼리는 땀이 나도 허그를 하고 볼에 갖다 대도 괜찮아요. 같은 냄새니까 몰라. 그런데 흑인들이 쓰는 향기, 라티노들이 쓰는 향기는요, 아주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상당히 강력한 그런 향기더라고요. 제가 저쪽에서 한의원 할 적인데, 이렇게 좀 약간 약을 태워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쑥도 쑥을 볶는다고 해요. 태우는 건 아니고 볶아, 놀러오란 잎을. 근데 쑥을 볶을 때 나는 냄새는 글쎄 그게 약간 담배 태는 냄새, 그 마약 그 연기 냄새와 비슷해요. 우리는 그 냄새가 좋아요. 우리는 그게 또 그 냄새도 좋고 연기가 모기도 좁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여름밤에 그 쑥 같은 걸 막 배에다가 마당에다 불을 지피고 거기다 그런 걸 덮어놓으면 연기가 막 나죠. 그럼 쑥 냄새를 나면서 모기도 좁고 모기도 안 오고 냄새도 향긋한데, 우리는 향긋해요.
우리는 쑥 잘 먹잖아요. 쑥국도 끓이고 쑥으로 떡도 만들고 쑥 향기가 좋은데 이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더라고요.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녹용을 이제 썰으려면, 녹용 여러분 아시죠? 뿔. 그 썰 때는 미리 거기에 털이 있으니까 털을 태워야 돼요. 예, 긁어도 안 없어지니까 불에다가 털을 그슬러서 태웁니다. 태운 뒤에 이제 썰어요. 뿌리니까 잘 안 썰리니까 썰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독한 술에 담가요. 알코올에. 그냥 소독용 알코올은 못 먹으니까 거기다 담그면 안 돼요. 그것은 눈을 멀게 하고 그러니까 에틸 알코올에 담가야 돼요. 이 에틸 알코올도 또 믿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소주나 술에 담급니다. 소주 같은데 오래 담그면 물렁물렁해져요. 뼈가. 그때 기계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이제 태우는데 우리는 그 냄새가 아주 안 좋아. 노랑내라고 그러죠. 근데 저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한의원에서 그걸 작업하면 그 녹용을 작업할 때는 아무 컴플레인이 없는데 쑥을 어떻게 조제해서 쓰려고 쑥을 하면 막 전화하고 난리요. 그래서 한 번은 컴플레인 사람이 같은 집에서 여러 번 전화 왔길래 제가 케이크를 사가지고 큰 케이크 하나를 사가지고 선물을 갖다 주면서 미안하다고 그런 소리 하려고 거기는 흑인들만 살아요. 바로 그 아파트는. 다른 사람 왜 안 사는가를 내가 알았습니다. 딱 열고 들어갔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향기가 달라. 거기까지 가서 그냥 그 문 열고 말 몇 마디 하고 주고 오는데 숨 막혀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속에서 같이 살겠습니까? 인종차별이 아니라. 그래서 냄새 문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냄새라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냄새도 문화가 있어요. 그 인종에 따라 냄새 문화. 같은 냄새인 사람들은 괜찮아요. 냄새가 다르면 살 수가 없어요. 문화가 같아야 돼요. 냄새 문화도 같아하고 생활 문화도 같아야 되고 이제 그러겠죠. 근데 어쨌든 라벤더유는 그 인종에 상관없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러한 향기입니다. 라벤더. 그 다음에 레몬밤이라고 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멜리사라고도 하는데 멜리사. 이것도 이제 그 꿀풀과 식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말로는 귤향풀이라고 합니다. 멜리사 오피살리사라서 귤향풀. 우리들이 냄새 맡으니까 귤과 같은 냄새가 나더라. 그래서 귤향풀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멜리사. 멜리사는 이게 뭐 때문에 멜리사라고 했다고 하는데 꿀보를 멜리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는 이게 꿀풀과잖아요. 그죠? 네모지고 꽃이 이렇게 나고 이파리도 이렇게 생겼고 이게 박하 식물이랑 비슷합니다. 멜리사. 벌꿀들이 많이 모인다. 그래서 멜리사. 레몬 향이 난다. 그래서 아까 귤향풀이라는 소리는 우리말로는 귤 냄새 난다는 뜻이고 미국 사람은 레몬 향이 난다고 해서 레몬밤이라고도 하고 멜리사라고도 하고 밤이라는 것을 붙여서 레몬밤. 멜리사의 명예롭고 귀중한 이름이 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몬밤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 이름을 붙인 역사는 그렇습니다. 약효나 꿀의 가치가 향후에 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사탕류가 발견되기 전에는 이 꿀이 옛날에는 그 이거 설탕 발견되기 전에는 꿀이었습니다. 모든 게. 그러다가 이제 설탕이 나오자 인조 꿀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서는 꿀 말고 꿀은 자연에서 나오는 거고 꿀과 비슷하게 만든 것이 조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구마로 만든 꿀이 있죠. 그걸 조청이라고 해요. 조청이라는 것은
꿀청자에서 만들 조자에서 조청, 사람이 만든 꿀이다 그 뜻입니다. 이건 꿀이라는 뜻이거든요. 자연 꿀이 아니라 만든 꿀이다. 그래서 조청. 떡 찍어 먹고 하는데 조청을 많이 썼어요. 왜? 꿀이 비싸니까. 근데 요새는 꿀이 굉장히 흔하고 많으니까 꿀 찍어 먹죠. 조청은 음식하는데 많이 씁니다. 마켓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한국 사람 그걸 많이 씁니다. 사탕수수 발견되기 전에는 요걸 썼다. 레몬밤은 전갈이나 독거미가 물렸을 적에, 전갈이나 독거미에 물렸을 때도 해독작이고요. 옛날에는 이거 많이 물렸잖아요. 그래서 꾹꾹 찧어서 그치고, 설사에도 좋고, 천연두에도 효능이 있다고 했어요. 요새 왜 코로나를 낫게 하기 위해서 이약제약 많이 써보는데, 사스, 옛날 에볼라 치료는 그것이 좋다더라, 뭐더라, 여러 약을 이제 실험은 하고 있어요. 그 약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천연주에도 효도, 치통에도 있고, 그 다음에 입냄새, 입가심용으로도 씁니다. 이거 각을 할 때 향기가 있으니까 우리 왜 다른 손님을 만나거나 또 애인을 만나거나 할 때는 양치를 하고 나가고 그러죠. 그런다 하더라도 입속에는 세균이 있으니까 한 1시간, 2시간 있으면 또 이게 번식해서 냄새나요. 그 심한 사람이 있고 좀 덜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한 사람은 글쎄 내 생각에는 이런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걸 좀 넣어갖고 다니면서 필요하면, 저도 요것은 가글이 아닌데 이건 피부에 이렇게 좀 촉촉하게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입속에도 이게 뿌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다니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상대편에 대한 예의도 들거든요. 내가 옆에 가까이 갔을 때 좋은 냄새가야 상대편도 나랑 가까이 하려고 그러죠. 근데 냄새가 나쁘면 상대편이 뒤로 물러나요. 내가 오래전 일인데 제 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가까 뭔 얘기하는데 가까이 가서 뭘 얘기하다 보니까 입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야, 영화할 때는 여자아이도 만나고 얘기도 올 텐데, 만약에 지 좋아하는 애 옆에 가서 얘기할 적에 걔가 이 입냄새를 싫어하면 옆으로 피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처받죠. 그래서 그 입냄새 없애는 그 한약을 한제를 쳐서 줄 때가 있어요. 그 입냄새 없애는 또 특성한 그 한약이 있습니다. 제일 잘 된, 제가 실험해서 해놓은 건데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계속 먹는 게 아니고, 입냄새가 이 배에서 설사가 나기 시작하면 먹지 말아야 됩니다. 이 입냄새는 예수에 열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한방적으로. 이게 유혈을 시키는데 너무 식으면 설사가 나요. 한번 설사했다 그러면 약을 꺼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없앨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 냄새라는 게 아까도 이 냄새문화 그랬는데 또 교대에서 냄새 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입가심용으로도 이제 사용합니다. 해독, 복통, 유경, 생리통, 생지촉진, 입과 가지에서 치료하는 이것은 탈모 방지 목욕제. 쓰임이 굉장히 많아요. 향이 있으니까. 목욕탕에 이파리를 떼서 꽃을 떼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 목욕으로 쓴다. 잎을 끓여서는 진정, 건의, 강장, 신경, 고양, 기분을 상쾌하게 합니다. 이게 향기가 있으니까. 또 먹기도 해요. 샐러드, 스프, 소스, 오믈렛 이런 데 다 씁니다. 생선 요리에 이렇게 향기 내죠. 레몬 같은 거 우리 차 마실 적에 레몬으로 살짝 이렇게 레몬즙 떨어뜨리듯이 레몬과 유사한 향은 아까 레몬밤처럼 감정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레몬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레몬을 먹는 것도 좋지만 집안에다가 책상 옆에다 이렇게 쌓아놓으면 장식도 되고,
그래서 나는 냄새가 아주 릴렉스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냥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세상에 좀 릴렉스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릴렉스해야지 않더라도 향기가 남으로써 저절로 릴렉스해지는 정말 좋습니다. 향기는 그래서 좋아요. 레몬향 뿌려도 좋지만 과일은 장식도 되고 또 나중에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 속에다 아니면 사무실에도 과일 싸놓기를 좋아합니다. 사과도요, 그게 어느 정도 쌓으면 향기가 없어지더라고요. 계속 나는 게 아니라 사과도 처음에 싱싱으로 쌓았을 때는 들어가면 사과향이 확 나요. 근데 2, 3일 있으면 안 나. 이게 빨리 먹어야 해요. 그러면서 다 먹으면 다른 것도 갖다 놓고 그래야지 거의 일주일씩 이렇게 있는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신선했을 적에 마르기 전에 싱싱했을 때 그 증발하면서 나옵니다. 향이 언제 가장 강하냐면 꽃이 피기 직전에 가장 강하기 때문에 이때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저장도 하고 건조할 때도 이렇게 하고. 그럼 건조하는 건 향기가 소실되기 때문에 신선한 상태로 드는 게 좋고요. 말려버리면 되게 향은 없어요. 음건하면 조금 향은 남긴 남습니다. 자, 레몬밤, 레몬처럼. 그 다음에 레몬 향이 난다는 것이 또 있습니다. 레몬그라스. 레몬 향이 나는 풀이다 그 뜻이죠. 요렇게 생긴 풀. 이거 꽃을 갖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런 풀 비슷한 풀 많이 봤죠? 근데 풀 냄새를 이렇게 맡으면 레몬 비슷한 향기가 납니다. 옥새풀 비슷하기도 한데 이게 이제 냄새가 좋기 때문에 허브라고 그러죠. 이거 잘 보세요. 우리 화단이나 길가 이런데 길가는 아니지만 LAC 이런 데서는 화단에 이런 심어진 것이 있고 산에라도 가끔 볼 수가 있고 있습니다. 레몬그라스. 대개 이런 것에 있어서 냄새를 맡으니까 레몬 냄새가 나더라. 그러면 레몬그라스일 테죠. 물론 더 분류를 해봐야 되겠지만 레몬그라스는 말려서 목욕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린다는 건 전부 그늘에서 말리는 겁니다. 그늘에서 말렸다가 목욕을 목욕 위에다 띄우는 것입니다. 물론 그걸 끓여가지고 탈 수도 있지만 그냥 이파리를 띄워요. 따뜻한 물에. 그러면 거기에 우러나요. 따뜻한 물에. 그래서 거기 속에 들어가서 목욕하면 아주 편안해지고 릴렉스해지고 향기도 좋으니까. 왜 우리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꽃잎 띄워놓고 들어가고 하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려면 비용도 들죠. 고급스럽게 이렇게 고급스럽게가 아니라 고급 목욕을 하는데 고급이라면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비용이 안 들려면 내가 레몬그라스 이런 거 지천으로 있는 거 잘 말렸다가 필요할 때 쓰면 돼요. 노력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기 노력을 들고 싶지 않으면 돈으로 사야 될 것이고 돈으로 사기가 돈이 없으면 내 노력으로 하면 되고 안 되는 거 없습니다. 개집 주위에 개도 냄새가 많이 나니까 개집 주위에다가 이것도 흔히 많이 심습니다. 냄새 좋으라고. 설사, 두통, 복통, 무좀에도 좋고 인도에서는 열병 치료제로도 사용해요. 역사가 수천 년이 됩니다. 오일은 거기서 소독작용, 치유작용 있어서 특히 스트레스와 연관되는 것들 마음을 평온하게도 하지만 스트레스가 생기면 피부병도 생깁니다. 스트레스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안 돼. 밥을 먹다가도 밥 못 먹어요. 스트레스가 여러 종류.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버짐도 나. 피부가 거칠거칠해져. 피부병이라기보다는 병일 때도 있지만 스트레스냐 병이냐 이것도 봐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얼굴이 거칠해지고 그 다음에 행복하면 얼굴이 붉어지고 습기가 많으니까 또 피부가 이뻐지고 그렇습니다.
여드름에도 효과 있고 무좀 같은 데도 좋다고 이렇게 합니다. 레몬그라스. 다 그런 약들은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추출한 물질로 만드는 것입니다. 약이라는 건. 그건 이 식물 자체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추출해가지고 약으로 만들 수도 있죠. 또 레몬 향기가 나는 벌비나 레몬 냄새가 나는 것들 많이 써요. 그래서 레몬 향이 약간 난다는 건 앞에다 레몬을 다 붙여져 있더라고요. 레몬 벌비나는 다른 말로 알로이사 트리필라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칠레, 아르헨티나 이 남쪽이 있습니다. 그 벌비나인데 이 잎을 봐요. 요거 이거 화단에 보면 자주 보이는데 저게 어떻게 보면 풀 같고 이것입니다. 벌비나. 레몬 냄새가 납니다. 거기서는 생잎은 요리용으로도 쓰고 뭐 샐러드도 쓰고 자원 향기 나는 데 써요. 목욕제로 쓰고. 서양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걸 목욕제로 많이 썼습니다. 동양 사람도 목욕제로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일반 대중은 씻을 사이도 없죠. 밖에 가서 냉물에 가서 씻고 막 그랬죠. 그러나 부자로 살던 그런 귀부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뜨거운 목욕물을 하인들이 받아놓고 꽃잎을 띌 때도 있고 이런 이파리를 띄워놓고 좋아하는 향기 그리고 목욕을 했습니다. 다. 동양에서도 그랬고 서양에서도 그랬고 우리가 이제 그런 문화를 고급 문화죠. 글쎄 고급 저급 이렇게 따지는 게 그렇지만 여유 있는 사람들 문화라고 할까요? 뭐 사람에서 고급 저급 있는 건 아니니까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여유 없는 사람은 돈이라든가 이런 시간이라든가 여유 없는 사람은 이런 걸 할 수가 없죠. 먹고 살기 바쁘니까. 우리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여유 있는 쪽에 속합니까? 없는 쪽에 속합니까? 생각에 따라 다릅니다. 나는 여유 없다 그러면 항상 바쁘고 힘들지만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면 여기서 요새는요 돈이 꼭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면 되잖아요. 내가 이런 식물 보면 다 따라가 말려서 목욕할 적에 목욕물에 몸을 달고 있을 적에 띄워놓고 담그면 되잖아요. 없으면 사야죠. 없으면 사야지. 자기가 할 수 없으면 사야죠. 그러니까 내가 하느냐 사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뭐 그것이 돈이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꼭 그건 아닙니다. 자기 의욕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베개에다도 넣습니다. 목욕제로도 쓰지만 베개 속에 넣으면 베개를 피웠을 적에 향긋하죠. 생잎은 또는 건조한 잎은 차로도 만들고 신체를 따뜻하게 하고 오줌도 잘 나오게 하고 그래서 뜨거운 차 냉채로도 식혀서 냉차로도 좋고 소화 촉진 진정 이뇨 좋죠. 기관지염 코 충혈도 진정시키고 가슴 두근거림 메스꺼움도 그러니까 릴렉스 주니까. 레몬 벌비나 잎의 침출액은 눈의 부기도 가라앉혀주고 잎을 다른 물이나 이런 것은 피부를 매끄럽게 해줘서 옛날에는 향수 그걸로도 이렇게 피부를 씻고 그랬어요. 기왕에 목욕에서 씻는데 이런 걸로 씻은 거예요. 피부가 깨끗해 효과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것을 화장품 속에 화장품 그 속에 성분을 넣죠. 바르면 좋도록. 향수, 비누, 로션 이런 게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벌비나 에센셜 오일로 목욕하면 피부가 매끄럽고 윤기 있고 탄력이 있으니까 그 피부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관리를 하면서 피부가 좋네 나쁘네 해야지 관리도 않고 막 또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은요 피부가 거칠어요. 그래서 그 피부 같은 걸 보면 삶이 어떤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삶이 상당히 피곤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걸 가르쳐도 이런 걸 따다가
뭐 할 시간이 없어요. 알고는 있지. 여기서는 할 겁니다만 지금은 우선 살기 바쁘니까 이러기 바쁘고 이러다 말고 나중에 쉬려면 잠자기 바쁘고 어떻게 보면 일하고 잠자고 이런 시간이 꽉 타이트하게 있는 사람은 걱정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좋다고 그럽니다. 근데 시간이 많은 사람은 또 걱정도 많아집니다. 어쨌든 목욕제로도 많이 쓴다. 레몬 벌기나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조름, 좀 빠른 속도로 해갑니다. 마조름은 차조기과인데 차조기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혹시 생선 회 먹을 때 싸먹는 거 깻잎, 그렇죠? 깻잎인데 깻잎이죠? 깻잎인데 잎 뒷면이 보라색인 게 있습니다. 잎 뒷면이 보라색이야. 뒷면이. 앞도 약간 보라색일 수도 있습니다. 뒷면만 보라색인 것도 있고 앞면까지 보라색인 것도 있어요. 보라색인 것을 특히 차족이라고 합니다. 깻잎에 똑같은 깨가 열리는 거예요. 깻잎 여기서 열린 깨를 들깨가 열립니다. 들깨가 열리는데 깨도 참깨 들깨가 있죠. 참깨가 들깨가 있는데 이 들깨입니다. 차조기도 근데 깻잎도 약에 쓰지만 차조기가 더 좋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차조기과 식물이라고 그랬죠. 이건 차조기는 우리 한국에서 많이 발견되는 거고 깻잎이고 이건 이제 비슷하지만 막 그것과 같다 그럽니다. 중국명은 화박하 냄새나니까 박하는 박하인데 꽃박하다. 이 박하하고 좀 다릅니다. 냄새 있어요. 스파이스로 쓰고 종명은 마조람 크다 그 뜻입니다. 마조를 한 것은 크다. 마조럼 크다 그 뜻입니다. 장수한다 크다. 그러니까 이 식물을 먹으면 건강이 좋아지고 오래 살고 장수하다. 그래서 마조럼이라고 이렇게 붙였다고 그럽니다. 정유는 특히 근육통에 탁월하고 자유신경도 조정하고 향기 있는 것. 그 다음에 마음이 안정되기 때문에 슬픔을 치료하는 걸로도 쓰이고 슬플 때도 이걸로 하면 슬프니까 특히 마조름 오일은 호흡기에 작용해서 호흡이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도 호흡기 병입니다. 호흡기 병입니다. 그래서 호흡기 중에서도 들어가서 폐 세포를 죽여버려요. 그러면 숨 못 쉬면 그냥 죽는 거예요. 뭐 스스로 그것도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서양에서는 주로 심장이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동양에서는 호흡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심장은 살아있는 세포로 거기에서 신경도 있고 또 그 혈관도 있고 그래서 근육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폐세포는요 그 얇은 비닐같이 세포가 한 층으로 쫙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에 혈관도 없습니다. 간혹 있고. 그래서 세포와 사포 사이로의 영양이 이렇게 공급되고 오기 때문에 이 근육도 없어요. 그래서 폐 스스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약해요. 금방 찢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폐가 약한 사람일수록 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폐를 강하게 하려면 이제 심호흡에서 폐활량이죠. 폐활량을 크게 하면 마음껏 들이마시면 폐가 빵빵이 늘어났다가 확 쪼그렸다. 이걸 많이 하게 되면 폐세포가 튼튼해져요. 그런 사람은 감기나 결핵이나 이런 게 잘 안 걸려요. 보통 숨 쉴 때 조금 쉬고 뱉고 조금 쉬고 뱉고 그걸 이제 그런 호흡을 많이 하면 폐가 요거밖에 안 움직이거든요. 약해져요. 기침이 나거나 또는 어떤
감기 들거나 하면 호흡이 짧아지죠? 그러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계 있습니다. 이걸 튼튼하게 하면 코로나도 안 걸려요. 코로나의 일종 바이러스는 지금 떠다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걸 다 같이 마시는데도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죠. 튼튼한 사람은 안 걸리고 약한 사람은 걸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굉장히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 그 쇠뜨기처럼, 예? 이걸 전부 주워 담으면 만병통치입니다. 자연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은 요새 만병통치처럼 선전하고 막 그러죠? 그 사람들이 전혀 거짓말 아닙니다. 그런데 1%나 2% 들은 걸 가지고 막 다 있는 건 그냥 과장 선전이라고 그러죠. 미국에서는 그게 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그 속이는 거나 마찬가지다 해서 요번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몇몇 한국인 그 업소들이 그 검찰에 고발을 당하고 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한국에서도 그것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과장보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러이러한 물질이 1% 들어있습니다. 효과 있습니다. 이건 좋아요. 근데 1% 소리 않고 코로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걸 먹어야 그러면 이제 안 되죠. 말하자면 이걸 먹으면 감염증이 안 걸립니다. 예를 들어 위궤양이 안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안 된다 그럽니다. 위궤양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구내염 구취 향기가 있기 때문에 아까 구내염 구취 얘기했죠. 이 냄새 아주 중요합니다. 사회생활에서 제가 아주 제 아들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이제 살살 옆에 가서 얘기하면서 냄새를 맡아봐요. 지금은 별로 괜찮더라고요. 한참 때는 그 위가 막 뜨거워지면 그게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겨드랑이 냄새, 이것은 없애기 참 힘든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다 싫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잘 아는 한의과 대학을 내가 학장할 적에 있었던 어떤 아주머니 학생 옆에만 가도 나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도저히 냄새가 여름엔 더 나. 옆에 갈 수가 없어. 근데 그 남편을 내가 잘 압니다. CPA이기 때문에 한 20년 같이 내가 지금도 친구처럼 잘 있고 내 얘기를 다 해주고 그러는데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해봐도 와이프에 대한 컴플레인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방문해서 보고 어쩌고 그러면 그러니까 아들 딸하고 잘 사는 것은 그 부인의 800개를 베고 800개를 베면 코가 겨드랑이 닿겠죠? 그 숨을 쉬고 괜찮은 거예요. 사랑하면 냄새가 좋아집니다. 냄새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어찌 보면 사랑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봐요. 냄새를 느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이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 우리 엄마 냄새 좋죠? 엄마 씻지도 않고 이러고 왔는데 땀 냄새 다른 사람은 신 냄새인데 그냥 우리 어렸을 때 엄마 안고 보면 엄마 냄새가 그렇게 좋았습니다. 엄마 냄새를 알아요. 이 엄마 냄새를 알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끼리도 부인 냄새를, 와이프 냄새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특수한 향기를 쓰기도 하지만 그 몸에서 난 냄새. 그 냄새 문화라고 했죠? 냄새가 서로 좋은 사람끼리는 살 수가 있어요. 냄새가 싫으면 못 삽니다. 거꾸로 냄새가 좋다고 하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네. 냄새가 난다고 컴플레인하면 이건 사랑하는 관계가 일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도 서로 떨어져야 되니까 냄새가 그게 중요합니다. 성적 흥분을 진정시키는 작용. 성적 흥분을 진정시키면 이게 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을 텐데
부부간이나 이런 또 애인 사이나 이럴 때는 성적 흥분이 진정되면 또 안 되죠. 약간 흥분이 있어야 허구도 하고 이렇게 볼맞춤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신혼 첫날 밤에는 절대로 마조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서양사람 특징이에요. 신혼 첫날 밤은 서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 뭔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안 나니까 진정되죠. 이런 건 아마 스님들이나 아니면 저쪽 수도사들 이런 사람들은 이걸 많이 그 향기, 왜 제사 지낼 때 쓴 향기, 그런 향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제사집에 가서 향기 맡고 흥분하는 사람 있습니까? 수연해지지. 그런 향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도한다든지 그런 분들은 먹는 것도요, 이런 성적 흥분을 진정시키는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어요. 먼저 번에 내가 월담초를 설명을 할 때 있었는데, 월담초라고 해서 이게 정해진 이름은 아니지만 그냥 월담초라고 부르는 식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머위, 여기는 벌덕이라고 그러죠. 벌덕 뿌리를 파는데 머위 잎을 우리는 나물로 먹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울타리 밑에 심었습니다. 근데 이 머위가 이제 봄에 돋아나니까 뜯어다가 나물 묻혀서, 된장으로 나물 묻혀서 남편한테 잘 먹였더니 시큰 먹고서 전 밤내 잠만 자는 거야. 만질 생각도 않고. 그래서 이놈을 못 쓰겠다. 그래서 그 와이프가 뽑아서 담장 밖으로 버렸습니다. 그래서 월담초라고 합니다. 담장 밖으로 버리는 풀이다 해서 정력 저하제입니다.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또 하나는 부추가 있습니다. 부추. 정상적으로 말하는 정구지라고 하는데, 부추는요, 이거 먹으면 정력이 좋아집니다. 부추로 해서 김치도 담고 찌개도 해서 주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새벽이면 다 채우지도 못하고 새벽이면 담 넘어서 옆쪽으로 가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월담초. 부추는 남편이 담으려고 들어간다 해서 월담초고, 이 머위는 뽑아서 내버린다 해서 월담초고, 이름은 같지만 이렇게 좀 뜻이 정반대인 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위 같은 것은 이제 절간에서 우리 먹는 식물 중에, 나무 중에 저런 음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개 그래야 정욕이 안 일어나야 수독이 좋으니까. 수독제 정욕이 일어나면 그게 수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리통 완화하고 이런 데 아주 좋습니다. 마조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크다, 또 장수한다, 잘한다, 강해진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시멜로는 아욱과 가면 이거 많이 보셨죠? 이거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보면 이 이파리는 아웅이파 같아요. 아욱이라고 해서 이걸 데쳐가지고 국으로도 끓여 먹고 나물로도 먹고 그래요. 우리는 많이 먹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파리가 아욱이거든? 그래서 뜯어다가 국 끓여 먹고는 병원 간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아욱처럼 생겼지만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양아욱이라고 해서. 이게 무궁화 꽃같이 핍니다. 꽃이 이쁘기 때문에 그냥 화단에도 좀 있고 그런데, 요건 이제 마시멜로라고 했는데, 통증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고, 전초를 달여서 약으로도 하는데 피부에 찧어서 바르기도 하고, 통증 진통제로 많이 써요, 이게. 그래서 이건
먹는 건 아닙니다. 나물로 봐서. 이게 어떤 독성이, 무슨 독성이 있다건 여기에 없는데, 제가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좌우간 뭔 독성이 있어요, 이게. 여기도 뭐 찧어서 바른다고 돼 있지, 내복한다고는 했지만은, 어떤 용도로 내복하는지, 내복제로는 많이 안 씁니다. 그 다음 밀크티슬. 밀크티슬은 요새 선전이 아니죠. 우리말로는 엉겅퀴입니다. 꽃도 보라색으로 이쁘고, 엉겅퀴, 거기에 가시 같은 것이 달려있어요. 근데 이 뿌리가 참, 실리마린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실리붐 마리아눔이라고 해서 실리마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물질, 실리마린은 간에 좋습니다. 그래서 막, 지금 굉장히 많이 선전하고, 실리마린 어쩌고 해서 좋아하죠. 밀크티슬은 국화과보다는 주로 민들레꽃, 민들레, 엉겅퀴 이런 게 같은 종류인데 조금 달라요. 잎을 뜯으면 다 하얀 물이 나옵니다. 이건 엉겅퀴. 거친 풍미와 날카로운 가시가 있습니다. 날카로운 가시가. 찌르면 아파요. 근데 이 추출물의 80%는 굉장히 높습니다. 양리, 실리마린입니다. 80%가. 그럼 이거, 선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실리마린은 간을 보호하는 어떤 약도 실리마린 효과에 비견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게 많이 사용하고, 자연약품으로 파는 사람도 많고, 그냥 이거 알약으로도 만들고, 이건 그래서 파는 사람이 많습니다. 독을 없애기 때문에 간을 자관 보호한다고 해서 간의 신진대사를, 간을 보호하기 때문에 아주 이건 고급 그 약초로. 꽃도 이쁘니까. 근데 꽃은 이뻐요. 근데 만질 수는 없습니다. 가시가 있어서. 이 엉겅퀴입니다. 엉겅퀴. 자, 여기 보면 간에 대한이죠. 밀크티슬은 해독에 좋은 그루타치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루타치온이 있어야 좋은데 그것이 없으면, 결핍되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루타치온을, 결핍을 예방해 줌으로써 간 기능을 높이는 거다. 그렇게 이제 디톡스 시키는 겁니다. 해도 알코올을 중화하고, 우리 술 많이 먹으니까, 특히 술 많이 먹는 사람은 알코올을 중화하고 디톡스 시키는데 실리마린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추출해서 끓여서 먹기도 하지만 어린 잎은 나물로 먹을 수 있거든요. 왜? 어린 잎 났을 때는 가시가 없어요. 뜯어다가 삶아서 나물로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물로 많이 먹습니다. 어렸을 때 나물로 캐다가.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먹으면 건강해지죠. 특히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밀크티슬은 글루타치온 농도를 35%까지 증가해요.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선전을 하는 약도 있어요. 재생제, 간보호 기능제, 글루타치온. 그런데 그 글루타치온은 그 농도를 30%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밀크티슬에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글루타치온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물질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실리마린에서 나온 겁니다. 간 경변, 또 바이러스, 감염 이런 게 좋고, 염증에 좋고, 인플라메이션에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간염 이런 데 아주 좋아요. 담즙도 많이 생기고, 에스트로겐도 조율시키고, 이 엉겅퀴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미국에도 많습니다, 이거. 남북미에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요것은 기존에 만들어내는 사람도 많지만, 지금 식품으로 만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약으로 하는데. 근데 그러지 말고, 그걸 재배해서 잎이 아주 여린 잎이 나올 적에 나물로 먹도록 그렇게 하면 그 비즈니스 될 수도 있어요.
무조건 모르는데 갖다 판다고 많이 사 먹는 건 아니. 선전이 필요하죠. 일단 그 다음에 이제 패션 플라워. 이건 시계꽃이라고 하는데 요거 보셨죠? 시계같이 생겼어요. 꽃도 있고 이 암칠 수술이 꼭 시계 바늘처럼 저 3개가 되어 있습니다. 시침, 초침, 분침, 시침이 다 있어요. 시계꽃이라고 합니다. 겉은 이렇게 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2시간을 표현하는 것처럼 어떤 건 10개지만 12개인 것도 있고 그래서 시계꽃이라고 합니다. 보면도 굉장히 이쁘고 덩굴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많이 볼 수 있어요. 꽃과 열매에는 포리사카라이드, 갈릭, 팔미틱, 올레익산, 리노레익산, 리노레인산, 시스테롤 많습니다. 열매가 계란같이 생겼는데 5cm 노란 젤리 같은 과육도 있는데 먹을 수 있습니다. 주스도 만들고 샤벳도 만들고 꽃과 줄기는 정신 안정제로도 쓰이고 독이 없어요. 신경계통, 정신 안정제, 고혈압, 불안, 긴장만, 불면증 많이 씁니다. 패션 플라워. 특히 여기 있죠. 하민이라는 성분은 정신 감흥성 물질로 그래서 묵상 상태라는 건 메디테이션이죠. 경련, 쾌감을 유도하는 특징이 그래서 메디테이션 할 때 그런 때 이걸 많이 이용합니다. 메디테이션 하는 데는 이제 향기 같은 걸 많이 아로마 향을 많이 써요. 또 최면하는 데도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이게 지금 묵상 상태라고 했지 사실은 묵상 상태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최면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최면 치료할 때 이럴 때 향기를 많이 써요. 다른 방법도 있지만 향기로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하니까. 자, 좀 빨리 하겠습니다. 수오팔메토. 이건 많이 보셨죠? 이제 종려나무? 야자수나. 야자는 아닙니다. 여기 보면 포괄같이 많이 열리는 거 있죠? 이파리가 저렇게 갈라져 있고. 이게 수오팔메토예요. 왜 수오팔메토냐? 이파리 모양으로는 톱니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톱니가 톱야자나무. 근데 야자지만 이걸 먹을 수는 없죠. 작은 거니까. 근데 이 열매 속에 중요한 게 비뇨생식계 치료제로 사용, 전립선 비대 이런 게 아주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요. 톱야자나무.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이런 데는 요것을 추출해서 여기서 이제 끓여가지고도 하고 추출해서 이렇게 먹으면 그런데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인 사람은 이 열매로 진하게 차로 끓여서 마신다든가 그러면 좋죠. 물론 추출해서 약을 만들어도 좋지만 주성분은 파이토스테롤. 파이토라는 건 식물이라고 하죠. 파이토스테롤이라고 해서 베타 시스토스테롤이라는 것이 이제 그게 바로 요 물질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전립선이 비대해지는 것은 디히드로테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이게 전립선 비대되면요. 자, 이게 방광이고 오줌길이 있는데 전립선이 여기 있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있어야 오줌이 나오죠. 여기에 근육이 있어서 오줌 안 쌀 때는 꽉 쥐고 쌀 때는 열고 그러는데 이게 비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해지면 어때요? 이 자체는 똑같은데 속이 꽉 차면 누르죠. 여기 협착 눌리니까 오줌이 안 나와요. 오줌 못 싸고 힘들어합니다. 특히 이제 나이 많이 먹으면 비대증이 많이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 화장실 가서 끙끙 소리가 납니다. 안 나와.
오줌 한두 방울 나오고는 그냥 오래 있다가 또 가서 보면 또 아직 안 나왔으니까 또 가서 듣고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이런데 이것은 그냥 디히드로테스테론이 너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게 비대해지는 건데, 이것을 파이토스테롤은 이 파이토스테롤, 그러니까 톱 야자나무 소팔메토의 열매 속에 있는 파이토스테롤이 디히드로테스테론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차로 끓여서 마시면 좋겠죠? 아니면 진하게 끓여서 그걸 또 농축해가지고 또 마시면 될 것 같고. 부작용 없습니다. 여기 부작용 없다. 전립선 비대증에서 이러한 이 부작용이 없습니다. 배뇨 문제를 개선하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예, 생약제질을 위한 보완 대책을 보면 독일, 프랑스, 자관 지금도 많이 써요. 소팔메토는 그것을 어떤 제약회사에서는 이것으로 자관 어떤 알약같이 만들어서 파는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소팔메토 이거다 그겁니다. 톱 야자나무 씨앗이다 그겁니다. 이걸 잘 이용하면 전립선 비대는 여러분은 아직까지 모르는데 나이가 이제 50, 60 이렇게 되면 이런 증상인 사람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쓰는 것을 알아두면 여기에 이런 걸 따다가 차를 끓여 마시든지 그렇게 해서 좀 그러한 증상을 없앨 수도 있잖아요. 소팔메토 열매에서 작은 열매입니다. 추출한 물질이 남성의 전립선 비대증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유명했습니다. 지금도 유명해요. 소팔메토라고 해서 팝니다. 피나스트라이트라는 계열의 프로스카 그 양리적 기순이 비슷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소팔메토가 전립선 비대를 치료하기 위한 건강 보조식품으로 쓰이고 있다.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탈모증에도 좋다고 그래요. 탈모증에도. 이것은 이제 프로스카 이게 탈모증에 쓰는 약품이거든요. 이것과 비슷하지 않느냐. 소팔메토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확실한 건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히즐리라고 하는 사람이 2007년도에 탐슐로신과 동등한 알파 차단제 효과가 남성형 탈모에 긍정적인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 이것이 이제 5알파 환원제 억제 작용 때문이라고 밝혀냈습니다. 근데 이 소팔메토가 이런 좋다고 하는 것은 이 속에 이런 5알파 환원제 이런 것이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립선 비대에 많이 여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에 대한 제가 조사를 많이 했어요. 여기 보세요. 2006년에 여기 보면 보너 피자 또 베넷 연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 연구론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는 것은 좋다는 거죠. 그리고 소팔메토가 흔하지 않습니까? 그냥 열매가 줄줄 떨어져요. 열매가 달릴 때 요만큼씩 달립니다. 따면은 한 봉지씩 딸 수가 있어요. 흔한 곳에서 좋은 약이 있습니다. 귀할 수도 있지만 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이걸 만들면 흔하니까 돈을 많이 버는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귀하면 남는 것이 적죠. 흔하니까 남는 것이 많은 겁니다. 그럼 주워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값은 비싸고. 그 다음에 세인트 존스 워트라고 하는 이것은
요겁니다. 아까 시래꽃하고 비슷한데 시래꽃 아니고 이게 이파리 수가 좀 적습니다. 아까 시래꽃과는 다르고 이게 그 다음에 달맞이꽃하고도 어쩌면 비슷하다 생겼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많이 봤을 겁니다. 손가락으로 문지르면 검은색 까맣까맣 점들이 있는데 그게 붉은 색소입니다. 이렇게 하면 붉게 문듭니다. 꽃이 지면 열매가 생기고 씨는 검은 빛입니다. 세인트 존스 워트는 이게 세인트 존스 워트, 그래서 요한이죠. 우리말로 잔이니까 우리말로 요한이라고 하는데 요한 성 요한 식물이다. 이런 생일 성 요한 생일을 기념하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워트란 영어로 식물이란 뜻이라고 하니까 세인트 성 잔의 식물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분하고 이 꽃이 연결고리는 데가 그 식물의 역사를 아직 확실히 잘 안 읽어봤었는데 어쨌든 성 요한하고 이게 그분이 좋아했던가 뭐 어쨌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세인트 존스 워트는 향기가 있을 뿐 아니라 탄닌, 수지, 정유, 만병통치약으로 이것도 알려드립니다. 베일 상처에 바르면 이제 잘나서요. 씨를 가린 직원, 히스테리, 우울증, 신경통, 행동, 이뇨제로도 쓰이고 안 듣는 증상이 없어요. 요새 세인트 존스 워트라고 해서 파는 그 약 이름으로 세인트 존스 워트라고 하는 그런 약이 있어요. 알약으로 만들어 파는 게 그게 바로 이 식물을 갈아서 만든 것입니다. 먹어도 좋고 발라도 좋고 이제 SSRI라고 해서 선택적 세로토닌 흡수 억제제인데 뭐 요것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가 많아요. 이것은 우울증을 치료한다고 그래서 세인트 존스 워트 우울증 여기서 화학자들은 세인트 존스 워트를 감정과 정서를 키워주는 뇌내 화학 호르몬인 세로토닌 수치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요. 자관 그런 성분이 있으니까 우울증에도 좋고 그래서 이건 우울증 치료제로 이게 많이 치료제라고 하면 치료 보조식품이죠. 보조식품으로 많이 팔고도 있고 만들고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러면 약이 나왔으니까 보조식품 나왔으니까 뭐 또 할 거 없냐. 그러나 누구든지 보조식품 유형을 달리해서 또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제약유서를 한다면 한 가지 약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우울증이 제일 많이 이게 좋다고 좀 돼 있고, 요건 이에 대해서는 연구한 것들이 전부 우울증에 대한 연구가 많습니다. 우울증에 유효하다고 연구한 연구가 그러나 심각한 우울증에 유용하다고 하는 연구는 아직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좋다 그것이지 우울증을 치료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울증과 연관된 불안, 스트레스, 만성 피로, 통증, 숙면, 피곤, 졸림 이런 데 효과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여기 보듯이 이런 데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끝입니다. 세인트 존스 워트까지가 끝이고, 사실은 좀 더 상세하게 다음 주까지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요번 주 다음 주에 휴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번 주를 이렇게 해서 종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도 어렵고 저도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넘어가야 될 일이지 그냥 이것을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든 이걸 이겨내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굳건하게 잘 어려움을 넘기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또 등록도 하셔야 되고 집에서 공부한다고 해서 등록 안 할 수 없잖아요. 등록도 하셔야 되는데 수입은 없고 참 우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나름대로 다 해결하는 방법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내서 슬기롭게 넘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바람을 여러분한테 전해줄 수밖에 없는 나의 사정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딱하긴 하지만 그러나 다 같이 우리 이겨나가십시다. 화이팅! 한 학기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